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많은 자산이 비트코인에만 쏠리고 있다는 시장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시장에서 다양한 전략들 받아봐야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표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의 활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관세 우려로 시장이 조금 얼어붙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해결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먼저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자산관에 관심이 좀 많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자산관의 좀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고요. 이제 큰 손이라 불리는 주체들, 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황, 그리고 이제 시장 현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져온 자료는요.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 그리고 S&P 500 그리고 골드, 금과 이제 상관관계 1년치를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지난 2024년부터 해가지고 현재 2025년 4월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1, 0, 마이너스 1이 있는데요. 1에 가까울수록 좀 상관관계가 높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보시면은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동조화되어서 같은 상관관계를 좀 비트코인과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S&P 그리고 나스닥과는 좀 다른 이제 안전자산으로 좀 불리우는 자산이다 보니까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보시면은요, 2025년 3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나스닥과 S&P 500은 좀 디커플링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에 가까웠다가 점점 이제 0으로 내려오는 그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금 같은 경우 초록색 라인인데 금 같은 경우는 2025년 3월부터 해서 좀 꾸준히 올라오면서 커플링이 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시계열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초록색 글자 같은 경우는 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높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4월, 그리고 2021년 11월, 그리고 2024년 3월, 2024년 11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지난 사이클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요, 2020년 반감기 이후 2021년 4월 그리고 11월 두 번의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 탑 고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상관관계가 어떠했는지 좀 살펴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이 뭐 나스닥 그리고 S&P 500, 골드 모두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관관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 11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재미난 점은 2024년 3월 같은 경우가 또 사이클 탑이었다고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가 2024년 1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그리고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좀 기대감으로 가격이 좀 높았던 부분입니다. 이 시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그리고 S&P 500 그리고 금과의 상관관계 좀 매우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이죠. 2024년 11월인데요. 여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렸던 시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 좀 그 확정이 되면서 더욱더 이제 그 가격 상승이 높았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도 이렇게 좀 상관관계는 모두 높았다라는 것이 좀 재미난 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에 있는 초록색 글자 이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높았던 시기는 대부분의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좀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이 시기는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시기, 그리고 리스크 온의 시기였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 이 짙었던 시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그리고 2021년 7월, 2022년 12월, 그리고 2023년 3월, 그리고 2024년 8월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퍼지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가격들이 대부분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는 뭐 상황계가 높았습니다. 반면에 금과는 좀 상황계의 반대쪽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사이클 탑이 두 번 있던 시기 가운데 2021년 7월에 단기 저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오히려 금과의 상관관계가 좀 높았고, 이런 S&P 500 그리고 나스닥과의 상황이 좀 낮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입니다. 여기는 이제 FTX 사태 이후에 있었던 뭐 비트코인의 사이클 저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모든 뭐 자산군과 이런 뭐 커플링이 좀 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암호화폐 뭐 사건의 이슈 때문에 좀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 해석을 할 수 있고요. 2023년 3월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은행 뭐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시장이 얼어붙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가 좀 낮았다.
그리고 최근 2024년 8월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이때는 아마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자산군과 상황이가 낮았다라고 좀 할 수 있고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뭐 모든 자산군과 좀 상황이가 높았던 시기가 이런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좀 고점이었다 해석을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좀 저점에 가까웠던 시기에서는 다른 자산군과의 상황이가 낮았거나 이제 뭐 한 개 또는 두 개가 낮았고 하나는 좀 높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상황이가 낮은 점이 있었다라는 걸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스닥, S&P와는 좀 상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시기이고 골드와는 좀 올라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언제쯤에는 저는 이 세 개가 상황이 좀 높아지는 시기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기에서는 좀 사이클 탑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와 인덱스라는 것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비트코인 가격과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는 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달러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이제 높아질수록 이런 자산의 가격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달러의 가치가 좀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이런 자산의 가격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세계 주요 6개국인데요. 이제 통화인 유로, 그리고 일본의 엔화, 뭐 영국의 파운드, 이제 캐나다의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 프랑 대비해서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1973년 3월에 값을 10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을 하고 있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에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자료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수치 같은 경우가요, 지금 한 98포인트, 99포인트 정도 가까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게 2022년 4월 이후 최근 3년 기간 동안 중에 좀 가장 저점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이 뭐 의도된 뭐 달러 인덱스 하락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스티븐 미란이라는 미국의 백악관 정책경제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달러 약세를 조금은 이제 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움직임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좀 의도된 하락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고서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달러 해소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조금 더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제조업 악화의 원인을 이제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조적으로 뭐 관세를 통해서든 또는 이런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든 좀 바꿔야 한다라고 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주요 자산이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 상관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달러 인덱스와 반비례하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느껴졌는데요. 이런 큰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 투자에 임하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큰손, 일명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주요 6개 엔터티 이제 주체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양입니다. 이제 큰 손들이라 볼 수 있는 엔터티가 13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약 31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가치로는 2,920억 달러 정도의 이제 가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총 말씀하셨던 공급량 2,100만 개 중에 얘들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냐라고 보았을 때 한 14.7%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ETF죠. 작년 1월에 미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되었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수요가 늘려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ETF가 보유한 게 약 129만 개, 거의 130만 개 가까이 되고 있고, 국가 이제 뭐 이런 국가가 53만 개 정도, 그리고 퍼블릭 컴퍼니스 상장 기업들이죠. 상장 기업이 한 70만 개,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이 한 39만 개,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한 9만 9천 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디파이가 한 16만 7천 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큰 손들이 이제 뭐 영향력을 끼치는 게 되게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각 주체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입니다. ETF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블랙록이 좀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IBIT라는 티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고 있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블랙록 같은 경우가 약 57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로 큰 곳은 피델리티가 한 19만 5천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죠. 이제 ETF가 나오기 이전에 신탁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했던 회사인데 이제 ETF로 변환을 하면서 약 지금 19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뭐 코인쉐어스나 아크 인베스트먼트나 뭐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ETF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스위스 그리고 뭐 이제 브라질, 독일 그리고 홍콩 이러한 국가들도 ETF를 통해서 좀 보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요. 그런 기대감들도 좀 계속 서서히 반영될 예정이고 이런 각 국가들마다 ETF가 출범이 되면은 자금들이 좀 더욱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 현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한 21만 개를 보유한 국가로 가장 큰 비트코인의 큰 손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중국, 그 다음이 이제 영국이 한 6만 1천 개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4만 6천 개 정도를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탄이라는 국가도 13,000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탄 같은 국가는 이제 수력 발전을 활용해서 잉여 전력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렇게 이제 좀 시스템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되게 흥미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엘살바도르이죠. 이제 IMF에서도 되게 좀 제재를 많이 가하는 국가인데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한 6,08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비트코인 강국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2024년 8월, 뭐 6월부터 8월까지 매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실제 한 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였었는데 사실 지금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더욱더 좀 가치가 올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사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이죠. 지금에서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끄는 회사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한 54만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 회사입니다. 마라톤 디지털 그리고 라이어 플랫폼 같은 경우 채굴 회사들이 많이 4만 7천 개, 1만 9천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테슬라 또한 한 1만 1천 개 정도를 보유하면서 이제 좀 크게 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다양한 뭐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도 보유하고 있고요. 일본의 상장 기업이죠. 뭐 최근에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전략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전략인데 이렇게 하면서 기업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국내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하단에 보시면 넥슨이 있죠. 넥슨 사실 국내 기업인데 뭐 일본의 그런 기업 비크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였고 약 1,717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볼 만합니다. 네, 비상장사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블록원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거래소 또는 그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더도 보유하고 있고 크립토 은행인 사포뱅크도 보유하고 있고 또 비트맥스, 마운트곡스 등 이런 이런 곳들이 가지고 있고 또 재미난 것은 라자루스 그룹도 있습니다. 이제 아마 6월달에 이더리움 해킹당했던 사건의 주요 원인이 라자루스 그룹이었잖아요. 그들이 거래소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해킹을 해서 그것을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한 것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한 13,518개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 또 정리해 주신 자료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느껴지네요. 이 주체별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그리고 또 국가별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스트래티지나 테슬라와 같은 기업별로도 그리고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비상장 기업별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좀 늘리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 그리고 큰 국가들의 비트코인 보유는 언제나 또 시장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큰 손들의 비트코인 이제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다 늘리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를 보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가 좀 단기적인 힘든 구간은 지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든든한 한켠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전략 자산화 움직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 부분과 최근 살펴보고 있는 주요 이슈들도요.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미국 차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한다는 움직임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법안 발의 현황도 좀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고요. 미국은 총 50개 주가 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현재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 발의된 곳이 약 28개 주입니다. 나머지 아직 22개 주는 좀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요. 이제 발의된 28개 주 가운데서는 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곳이 10개 주, 투표 진행 중인 곳이 13개 주, 그리고 이제 부결된 곳이 5개 주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50개의 뭐 주별 현황을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사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것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좀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어떠한 자금으로 어떠한 이제 그 자금 출처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시는 뭐 재무장관 또는 상무장관에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 없이 또 비용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180일 이내에 좀 가져와라라고 이제 사실 뭐 지시만 해놓은 상황이고 아직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뭐 답안에 나오는 뭐 예로서는 이제 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산다. 혹은 이제 관세를 올리면서 관세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뭐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는요.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었다라는 것은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어떠한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좀 그것을 타겠다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각 주마다 다른데 뭐 적게는 뭐 예산의 1% 또는 예산의 10%까지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을 뭐 모으는데 이제 좀 그런 걸 활용을 하겠다라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되게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 투표 진행 중인 곳도 이제 보시면은요, 애리조나나 뭐 텍사스, 유타주 같은 경우가 좀 가장 좀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좀 시장에서 이제 큰 손들 그리고 이제 국가들의 움직임 이런 것을 좀 지켜보면은 뭐 시장의 분위기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 뉴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파월 뭐 의장이죠. 페드의 파월 의장에 대한 해고에 대한 뉴스가 엄청 많이 도배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 해도할 생각은 없다. 이제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되었고요. 동시에 이제 중국에 되게 좀 강하게 밀어붙였던 관세 정책들에 대해서도 되게 좀 유연하게 우리는 중국과 이제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할 것이고 관세율도 뭐 145%를 이야기했으나 그것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켰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파월 의장의 해임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해임을 한다 하면은 이제 그런 독립 기관이거든요. 페드 같은 경우는요. 페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뭐 자유자재로 좀 해임을 하게 된다라면은요. 그 신용도, 신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좀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국가 차원에서의 신용도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면모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측에도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뭐 46일 만에 9만 달러 속을 회복하였다. 이 기술주 디커플링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 말씀드린 것은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다른 자산과 원래 일반적으로는 나스닥과 많이 동조화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게 좀 디커플링이 되면서 오히려 금과 같은 자산과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리스크 오프에서 리스크 온으로 전환될 때 또는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로 전환될 때 좀 보여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금이 많이 올랐듯이 이제 비트코인도 뭐 디지털 골드로서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장이 소프트뱅크, 테더와 30억 달러의 암호화폐 벤처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왜 중요한 뉴스인가 보시면요. 미국 상무장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상무장관이 하워드 루트닉인데요. 아들이 이제 브랜드 루트닉이고 이 브랜드 루트닉이 소프트뱅크 그리고 테더사와 함께 3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그런 벤처 캐피탈을 운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이것은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좀 따라해서 좀 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워낙 그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상무장관 또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좀 우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뭐 매스 어댑션 측면에서 기업들이 하나 둘 더 생겨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긍정적인 뉴스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 아랫부분은요. 이제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회사이자 리서치 회사인 번스타인인데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장기 상승을 전망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또 발간하였습니다. 크게 5가지 이유인데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속적인 기관 수요와 자금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제 미국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주류 금융권, 이제 블랙락이나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이런 주요 금융권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법안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산운용사 또는 증권운용사에서의 인프라 투자도 좀 더욱더 활발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되게 좀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에 반영받는 건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받았지만요. 좋은 뉴스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폴 애킨슨이 실제로 또 취임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에서도 비트코인에 관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장기 상승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미국의 주정부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 발의 현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관세 정책과 또 파월 의장의 해임 안건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벤처캐피탈 출시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좀 작용이 되면서 최근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 1분기에는 시장의 깊은 하락과 또 지루한 횡보와 조정으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2025년에 주목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슈와 이벤트들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한 게 제가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조금 저 긍정적인 부분을 너무 가져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관세 갈등, 무역 전쟁 종료, 합의, 그리고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1분기에 하락을 한 것을 보시면은요. 2월 초에 시작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와 동시에 관세 정책을 좀 강하게 하는지 또는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하루하루 올랐다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4월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 90일간의 유예 기간 그리고 중국과와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국과 좀 이제 강하게 협의를 하겠다 하는 모습에 따라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이제 중국과는 더욱더 좀 더 유연하게 좀 대처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관세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였었지만은 이제 이게 하나 둘씩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약간 호재로 좀 전환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매크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유동성 증가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글로벌 M2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갔고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왔으면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 가격은 약 비트코인이 약 2달 또는 3개월 정도 이제 후행하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양적 긴축 종료 및 양적 완화 기대감입니다. 이것도 결국엔 유동성 증가와 일맥상통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가 좀 더욱더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에 대한 규모도 점점 줄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이 종료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이게 또 양적 완화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미국이 이미 막대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결국엔 양적 완화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또한 유동성이 좀 증가되면서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측에 있는 것은 크립토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 전략자산 추진을 하고 있고 제도권도 편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일가가 가상자산 산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잘 아시겠지만 SEC가 업계와의 소송도 좀 종료를 하고 있고 현물 ETF에 대한 출시, 스테이블 코인, 채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반감기 사이클, 이제 반감기 이후 1년 뒤 또는 1년 반 뒤에 좀 메인 불 마켓이 왔던 것을 보시고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거리 육상이 아니고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인 뉴스로 오늘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